코 옆부분은 유분과 뭉치면서 비비가 지워지거나 뭉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날 밤에 잠을 푹 잔 것 같은 피부 표현을 해줘서 좋았는데 어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비비였고요. 피부결 보정 진짜 잘하는 비비는 안녕 유니드!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비비 8개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에 올렸던 비비 6개 리뷰 영상 이후로 또 많은 비비들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비비까지 함께 리뷰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핫한 8개 비비 꼼꼼하게 테스트해보고 리뷰해봤으니까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인생 비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비 리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는 지금 비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기 전부터 비비를 엄청 잘 사용해오고 비비 단독으로도 바르고 파데랑 섞어서도 사용을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비비를 되게 좋아하고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비비 진심녀인 저의 비비 테스트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커버력이 좋은지, 피부결 보정을 잘해주는지, 모공 부각은 안 되는지,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지속력이 좋은지,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비비를 테스트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 비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 피부 타입이랑 마지막에는 저의 기준 등수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피부 타입을 알려드리면 요철이 많은 건성 피부이고요. 기미 주근깨가 많은 21호 피부톤이라는 걸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셀프존시 스킨 블레미쉬밤 비비입니다. 이거는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청담샵에서도 많이 쓰는 비비죠. 제형을 보시면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 가장 되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 위에 올라갈 때도 살짝 두께감 있게 올라가는데요. 바르자마자 느껴졌던 이 제품의 장점은 커버력이 매우 높다는 거였어요. 일반 비비 같은 경우는 커버력이 높지 않은데 셀프존시 비비는 잡티 흔적 커버력, 그리고 모공 요철 커버력이 좋아서 피부톤과 피부결이 완전 균일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매끈 깔끔해 보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제품이 촉촉하거나 보습감 있는 느낌은 아니라 5시간 후에는 속건조가 느껴지고, 특히 건조한 입가 부분은 갈라지면서 많이 뜨더라고요. 코 옆부분은 유분과 뭉치면서 비비가 지워지거나 뭉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셀프존시 비비는 처음에 쫀쫀하고 매끈한 피부 표현은 너무 마음에 들었으나, 건성인 제가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함이 좀 많이 느껴지고 여기가 좀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아쉬웠던 비비예요. 다만 이 비비크림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었었을 때 모공 커버력, 그리고 피부결 보정, 게다가 쫀쫀한 피부 표현까지 더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파데와 섞바르는 용도가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총 정리하면 지성분들, 그리고 모공 커버가 잘 되는 비비크림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단독 사용보다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에르보리안 비비크림입니다. 이 비비크림도 메이크업 아티스트 혜림쌤이 완전 극찬하시는 제품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형을 보시면 묽으면서도 살짝 쫀쫀한 느낌, 마냥 묽지는 않은 제형이고요. 피부 위에 발릴 땐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얇게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근데 바르자마자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는 유리구슬광이 올라오거든요. 잡티 커버력이나 그리고 모공 요철 커버력은 중간 정도인데, 이 유리구슬광이 너무 예뻐서 피부가 투명한 것 같으면서 매끈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컬러감이 획기 없이 맑게 잘 나왔고 기름진 광이 아니다 보니까 화사하게 피부가 예뻐 보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전날 밤에 잠을 푹 잔 것 같은 피부 표현을 해줘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피부 유분이랑 비비의 보습감, 수분감이 만나서 계속 예쁜 광이 돌더라고요. 속건조도 느껴지지 않고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게 없어서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계속 건강해 보이고 예뻤고요. 허엽기임은 아예 없는 매우 우수한 지속력을 보여줘서 진짜 촉촉한데 좋은 비비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르보리안 비비크림을 총 정리하면 건성분들, 그리고 비비 하나만 발라도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얘가 워낙 촉촉한 비비여가지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랑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로지킴 헬시 글로우 비비 에센스입니다. 이 로지킴이라는 브랜드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 비비크림이 좀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로지킴 비비의 제형은 주르륵 흐르는 되게 묽은 제형인데, 그러다 보니 피부 위에 엄청 얇고 촉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바르자마자 에센스라는 이름과 잘 어울리는 촉촉한 광이 올라와서 피부가 좀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커버력이 거의 없어요. 톤업 에센스를 바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잡티 흔적 커버나 모공 커버는 거의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또 요철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서 피부결 자체 보정력은 중에서 중하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컬러가 밀크 컬러인데 이게 획기 없는 뽀얀 아이보리 컬러로 나와서 컬러는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5시간이 지난 후에도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았고 촉촉한 광이 계속 유지가 되었고요. 갈라진다거나 뭉친다거나 뜨는 게 거의 없어서 지속력은 매우 우수했는데 이게 커버력이 거의 0에 가깝다 보니까 피부 톤만 반톤 밝혀주고 그 이상의 기능을 해주지 못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비비라기보다는 정말 톤업선 에센스 같은 제품이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비비라고 생각했어요. 로지킨 비비크림을 총 정리해보자면 이게 진짜 촉촉한 비비크림인데 커버력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비비였고요. 이게 요철 커버력이 좀 높았으면 매트 파운데이션이랑 석발용으로라도 추천을 드렸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아니어가지고 여러모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기 어려운 비비였습니다. 다음은 하밍 맑은 쌀뜨물 비비 로션입니다. 이 하밍 비비는 피부결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후기가 많은 그런 비비인데요. 제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아셔야 될 게 이게 자외선 차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밍 비비를 바르기 전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고 비비를 발라야 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밍 비비의 제형은 로지킨 비비보다 아주 살짝 더 쫀쫀한, 그러니까 굉장히 묽은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비 로션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로션 같은 촉촉하면서도 가벼운 발림성을 보여줍니다. 피부에 바르면 로지킴이랑 똑같이 촉촉한 광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 피부가 되게 매끈해 보여요. 이게 톤업 선로션에 가까운 제품이어서 모공이나 잡티, 흔적, 커버력은 거의 0인데 요철 커버력이 좋아서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 같은 비비더라고요. 5시간이 지난 후에는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았고요. 매끈하고 촉촉한 광도 계속 유지가 되어서 무너짐이 거의 없는 게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비가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서 광만 남아있고 예쁜 컬러감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피부는 좋아 보이지만 화사함은 없어지는 느낌이랄까? 이 하밍 비비를 총 정리해보자면 로지킨 비비와 비슷하게 되게 촉촉한 비비여가지고 건성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피부결 보정을 잘해줘가지고 요철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비비예요.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는 좀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단독으로 잘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바르고 그 위에 컨실러를 덧바른다던가 매트한 파운데이션 아니면 매트한 비비랑 섞어 발랐을 때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피몽쉐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밤입니다. 이 피몽쉐 비비는 제 기준 재생 비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 제품인데요. 이 제품 또한 하밍 비비랑 똑같이 자외선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비비 바르기 전에 선크림 꼭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비의 제형은 되게 쫀득한데 막상 펴바르면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고요. 저는 지금 새로 나온 뉴트럴 소프트 베이지 색상을 발랐는데 다른 비비들보다는 좀 획기가 느껴지고 차분한 컬러감이긴 하지만 붉은기나 전체 피부톤 커버 커버를 되게 잘해줍니다. 특히 이 비비는 피부결 보정, 모공엔 요철 커버를 너무너무 잘해줘서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엄청 매끈해 보이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비비를 바르면 피부에 착 붙어서 밀착력이 좋은 것도 아주 좋았어요. 사실 이 제품은 제품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 년째 정착한 비비랍니다. 5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고 건조해서 갈라진다거나 뭉치면서 뜨는 거 없이 무너짐이 굉장히 예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피부의 유분이랑 비비의 보습감, 수분감이 어우러져서 피부가 건강해 보이는 광이 올라온답니다. 지속력도 완전 합격! 피몽쉐 비비를 총 정리해보자면 피부결 보정을 너무너무 잘해주는 비비여가지고 피부에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는 비비크림이고요. 이게 원래는 획기가 좀 많이 도는 단일 컬러만 있었는데 이번에 뉴트럴 소프트 베이지라는 컬러가 새로 나와가지고 써보니까 하나만 발라도 획기 많이 안 돌고 21호인 제가 발랐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트럴 소프트 베이지 컬러 단독으로 바르는 것도 너무 추천드리고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쓰면은 피부결 보정력도 업되고 무너짐도 진짜 예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이랑 섞발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투크 트랜스페어런트 리커버 비비크림입니다. 이 비비크림은 제가 느꼈을 때 피몽쉐 비비랑 좀 비슷한 비비예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형은 피몽쉐랑 거의 비슷해요. 처음엔 좀 쫀쫀해 보이다가 막상 펴바르면 부드럽게 펴발리는. 근데 이제 큰 차이는 컬러입니다. 제가 바른 리커버 블루 라벤더 컬러는 아주 살짝의 획기와 맑은 라벤더 컬러가 섞여서 발랐을 때 피부톤이 엄청 화사해 보이고 뽀해 보이는 게 장점인데요. 아무래도 컬러가 베이지가 아니다 보니
보니 피몽쉐보다 살짝 잡티 흔적 커버력은 떨어지는데 피몽쉐랑 똑같이 피부결 보정, 피부 요철 커버는 너무 잘해줘서 피부가 엄청 매끈해 보여요. 근데 그 광이 피몽쉐 같은 윤광 느낌이 아니라 살짝 보송한 세팅광이거든요. 그래서 투크 비비크림이 피몽쉐 비비크림보다 광이 좀 덜 난다. 하지만 피부 표현은 둘 다 똑같이 너무 예쁘다. 시간이 좀 지나면 처음보다 좀 더 보송한 느낌이 나면서 보송 매끈한 피부로 바뀌는데요. 피부 겉표현은 더 보송해지지만 속은 그대로 촉촉해서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고 뭉치면서 뜬다거나 갈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또 이 맑은 컬러가 어두워지는 다크닝도 없어서 지속력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만 이제 몇몇 리뷰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버되었던 모공이 좀 드러난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결이나 일반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괜찮지만 모공이 좀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리는 비비예요. 투크 비비크림을 총 정리해보자면 피부결 보정력이 굉장히 좋은 비비이기 때문에 피부 타입 상관하지 않고 피부에 요철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비비이고요. 이 비비크림 자체의 컬러가 되게 맑고 밝게 나와가지고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는 것도 추천드리고 칙칙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바르기도 좋은 비비여가지고 만능 비비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디어달리아 데일리 디펜스 PDRN 비비크림입니다. 이 비비크림은 PDRN이 들어간 비비크림이라고 해서 신기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형은 되게 쫀쫀한데 안에 수분감을 많이 머금은 느낌이라 바르면 스파광이 돌아서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요. 저는 로지라이트 컬러를 발랐는데 이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 컬러가 가장 뽀얗고 예쁜 편이라 발랐을 때 안색이 되게 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컬러감이 큰 장점이었는데 나머지는 다 무난무난한 느낌이랄까? 잡티나 흔적 커버력은 보통이었는데 피부결 보정, 그러니까 요철을 잘 커버하지 못해서 피부가 매끈해 보이지 않았고요. 모공 커버력도 보통 수준이라 내 원래 피부에서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게 처음엔 좀 괜찮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건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겉에 광은 나는데 속이 건조해서 속이 빈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겉에 유분감이 좀 있다 보니까 점점 팔자주름 끼임이나 눈밑주름 끼임도 보였습니다. 컬러도 예쁘고 기능도 무난한 비비인데 지속력이 좀 안 좋아서 아쉬웠던 비비예요. 이 디어달리아 비비크림을 총 정리하면 하나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요철 커버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파운데이션이랑 섞어 바르기에는 유분감 때문에 무너짐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좀 애매한 비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컬러도 되게 예쁘고 올라오는 스파광이 예뻐가지고 단독으로 바르는 거 추천드리는 비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다른 비비들에 비해서 특출난 장점도 없고 그렇다고 큰 단점도 없는 비비이기 때문에 무난한 비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마지막 비비는 파넬 시카마노 세럼 비비입니다. 이 파넬 비비는 오늘 보여드리는 비비 중에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 비비인데요. 제형은 쫀쫀 80, 꾸덕 20의 느낌이라 피몽쉐랑 셀퓨전시를 섞은 것 같은 제형입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제품을 바르고 놀랐던 게 바르자마자 깐달걀스러운 윤광이 올라오는 거예요. 잡티 흔적 커버, 그리고 모공 요철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비비를 바르니까 피부과에서 관리 되게 오래 받은 것 같은 피부가 되더라고요. 특히 컬러감은 일반 파운데이션이랑 똑같이 나와서 이걸 바르면 비비를 바른 건지 좋은 파데를 바른 건지 아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피부톤도 화사하게 밝혀주고 매끈한 꿀광이 도는 것도 너무 예쁘고 게다가 보습감까지 느껴져가지고 이거 완전 인생템이다 싶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턱 쪽에 있던 오돌토돌한 좁쌀 같은 게 엄청 부각되면서 하얗게 다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 처음엔 피부결 보정력이 좋았는데 나중엔 없는 요철, 있는 요철 다 부각시킬 정도로 무너짐이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커버력, 밀착력 다 좋았지만 지속력 면에서 속건조 느껴지는 거, 몽글몽글 뭉치면서 무너지는 게 심해서 손이 잘 안 갔던 비비였습니다. 이 파넬 비비를 총 정리해보자면 처음 발랐을 때는 완전 인생템이다 싶을 정도로 100점짜리 제품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공을 제외한 요철 부각, 좁쌀여드름 부각, 그리고 끼이고 갈라지면서 무너지는 게 마이너스 150점이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비추천드리는 비비입니다. 다만 피부에 요철이나 좁쌀여드름이 없으신 복합성 분들이 사용했을 땐 완전 인생템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불호가 완전 나뉠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요즘 핫한 비비 8가지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비비별로 장점, 단점이 확 나뉘고 그리고 특징도 다 달라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성에게 진짜 추천하는 촉촉한 비비는 에르보리앙 비비, 피부결 보정 진짜 잘하는 비비는 피몽쉐 비비, 투크 비비, 단독으로 바르기 좋은 비비는 피몽쉐 비비, 투크 비비, 에르보리앙 비비, 섞어 바르기 좋은 비비는 피몽쉐 비비, 셀프전시 비비, 에르보리앙 비비, 하밍 비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감이 오시죠? 제 마음속의 순위가. 오늘 보여드린 8개 비비 중에서 제 마음속의 1등은 바로 공동 1등으로 투크 비비와 피몽시 비비입니다. 그리고 2등은 에르보리앙 비비이고요. 3등까지 해보자면 하밍 비비. 다른 비비들도 좋은데 이 4가지 비비에 비해서 특출나게 뭐 피부 요철 커버를 잘해준다던가 촉촉하다던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4개를 뽑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비비가 나오면 비비 진심녀로서 리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